이건 사실은 매스미디어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울분을 느끼는, 부검을 하게 됐고 정말 무섭고 많은 외압이 왜 없겠냐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한 그대로의 진단명을 내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연에 시신이 전해주는 죽음의 이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시신이 전해주는 죽음의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종교를 믿는 분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아무래도 천국과 지옥, 구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윤회, 이런 다른 세계로의 전환,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교두보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명 기능, 항상성, 대사, 생식 이런 것들이 그냥 멈춰버리면 이게 죽음이다 라고밖에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냐, 죽음은 그 자체로 슬프고 죽음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다른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죽음 그러면 그냥 허무하다,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죽음에서 조금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종철이라는 분입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울분을 느끼는. 근데 이분은 결국 경찰에게 연행된 다음에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경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분을 첫 번째로 거만했던 분도 당시 중앙대학교 병원 인턴 선생님이었던 의사 선생님도 전혀 굴하지 않고 익사라고 추정이라는 사망 원인을 써냈죠. 바닥이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무서웠겠죠. 경찰이. 정권이 무서웠겠죠. 그러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에 동조했을 수도 있는데 용감했던 의사는 정식대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 써섰고 결국은 국가수에 당시 법의학과장이었던 황적준 박사님이 부검을 하게 됐고 정말 무섭고 많은 외압이 왜 없겠냐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압박 질식사라는 본인의 관찰한 그대로의 진단명을 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 더 민주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정의를 위해서 본인의 신념을 지키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이 자체의 죽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 이분의 죽음은
그냥 허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분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검이 뭐냐? 이게 물어보면 이 경우를 항상 생각합니다. 20대인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아이를 끌어안고 화마를 견디다가 이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는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전신에 60%가 넘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보통 한 30, 40%만 넘어도 사망할 수 있는 화상에서 이분은 견뎠어요. 그러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데는 더 가슴 아픈 게 이분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셨고요. 2번이나 입양됐다가 파양되는, 여러분들 파양되는 고통은 사실은 상상하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화마 때문에 아이는 똑같이 본인과 똑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알면서, 제가 부검을 할 때 전신의 화상과 눈물이 말라붙은 눈에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그 뜨거운 화마에서도 꼭 껴안고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